다이어트 할 때 식욕이 참 발목을 많이 잡죠. 그런데 식욕 조절이 안 된다는 거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식욕을 조금 더 조절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조승환 원장입니다. 우리가 식욕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우선 식욕이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식욕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호르몬 두 가지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그렐린과 렙틴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그렐린은 배고픔을 느끼게 하고 렙틴은 배부름을 느끼게 해요. 그리고 뇌에서 이 두 호르몬을 받아서 저울질하는 거죠. 그렐린 신호가 강하면 배고프고 렙틴 신호가 강하면 배부른 거예요. 물론 식욕이 꼭 이 두 호르몬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식욕을 결정하는 큰 축이기 때문에 우선 실생활에서 어떤 요인들이 그렐린과 렙틴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수면인데요. 사실 수면이 그렐린과 렙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굉장히 다양해요. 대표적으로는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수면 상태에서는 자율신경 중 부교감신경이 주로 작용하는데 그러면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렙틴 분비가 활발해지고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 분비는 저하돼요. 수면 상태에서는 낮 시간 활동할 때와는 다르게 에너지 수요가 낮으니 굳이 먹어서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배고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잠은 몸을 회복시키는 수단이기도 하니까 배고픔 신호 때문에 깨지 않도록 수면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잠을 늦게 자거나 중간에 자주 깨는 등 어떤 이유로든 수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곧 교감신경이 주로 작용하는 상태이니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렙틴 분비가 저하되고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 분비가 활발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다가 배고픔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렐린이 높게 렙틴이 낮게 세팅된 채로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면 평상시에도 상대적으로 그렐린이 우세해서 배고픔을 쉽게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면의 진정한 의미는 항상성에 있는데요. 항상성이란 쉽게 얘기해서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몸이 원래 상태 그대로 돌아오는 리셋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수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리셋이 완료되지 않은 채 깨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은 리셋을 완료하기 위해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할 테고 그것이 식욕으로 나타난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잔 다음날 유독 당이 땡기고 뭔가 계속 먹고 싶은 게 단순히 그냥 그런 게 아닌 거죠. 스트레스 받으면 식욕이 땡긴다. 워낙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셨죠? 그런데 이것도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밝혀져 있어요. 우선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졸 호르몬이 분비돼요. 근데 이 코르티졸은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 분비를 더 자극하고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렙틴의 반응을 무디게 만들어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바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탄수화물에 대한 요구가 더 커져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유독 단 게 땡긴다든지 빵이나 면 같은 게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에너지를 저장하는 쪽으로 몸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우리 대표적인 위기 상황,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죠? 식량을 최대한 싹쓸이해서 재워놓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단순히 식욕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먹은 것들을 재워놓는데 그게 바로 지방이에요. 다이어트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쥐약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스트레스는 수면에도 영향을 미치죠. 스트레스는 주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이 주로 작용해야 할 수면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나 식욕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때문에 이게 또 스트레스로 작용하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졸이 잘 자야 낮아지는데 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높게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식욕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시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악순환을 일으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식사 습관이에요.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의 특징이 있어요. 평소 먹던 시간에 맞춰서 미리 분비되는 예측성이에요. 일종의 생체시계처럼 정해진 식사 시간을 학습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처럼 작동해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계속 바뀌면 이 예측 시스템이 제대로 학습이 안 돼요. 배고픔이 언제 찾아올지 몸도 예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훅 배고파지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렐린이 원래는 안 나와야 할 시간에 튀어나오면서 배고픔이 늘어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뿐 아니라 하루 중 언제 많이 먹느냐도 식욕에 영향을 줘요. 아침을 많이 먹는 패턴이 저녁을 많이 먹는 패턴보다 식욕이 더 잘 조절되고 체중 감량도 더 잘 됐다는 연구가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몸은 활동적인 낮 시간에 에너지를 많이 쓸 거니까 그 시간대에 맞춰서 대사가 미리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음식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거예요.
에너지 사용이 비효율적이라는 뜻은 공급된 에너지를 다 쓰지 못하고 남아돈다는 것이고, 이렇게 남아도는 에너지는 결국 지방으로 저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활동할 것을 대비해서 먹는 아침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아침이라는 시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하나 더 있어요. 빛이 생체 시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실제로 눈에는 광수용체라고 하는 세포가 있고, 아침에 빛을 광수용체에서 감지하면 뇌에 있는 생체 시계가 그 신호를 받아서 하루의 리듬을 맞춰요. 생체 시계가 더 정교하게 돌아가는 거죠. 반대로 밤에 스마트폰 불빛을 계속 보거나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이 신호가 약하거나 헷갈려지면 생체 시계 리듬이 어긋나요. 그러면 우리 몸이, 그리고 식욕도 규칙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또 수면이 이런 식으로도 식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있어요. 야식과 같은 늦은 시간의 식사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야식도 사실 식사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렐린이 원래는 안 나와야 할 시간에 튀어나오면서 잠들기 직전에 몰아먹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 자체가 야식과 폭식을 미리 막아주면서도 수면까지 같이 지켜주는 셈이에요. 결국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식욕 조절과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수면, 나아가서 건강에도 좋은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는 다른 음식들보다 식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섭취한 식이섬유가 대장에 도착하면 장내 미생물이 이걸 발효시키고 그 결과로 나온 발효산물이 대장벽을 자극해요. 그러면 거기서 GLP-1이라는 포만감 호르몬을 분비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렙틴과 그렐린 외에도 이렇게 식욕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나 다른 기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GLP-1이라는 호르몬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위고비의 주성분이 바로 이 호르몬을 본따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이섬유는 과장을 조금 보태면 천연 위고비인 셈이죠. 거꾸로 흰쌀밥이나 흰빵처럼 식이섬유가 거의 없는 음식은 상대적으로 이 포만감 신호가 잘 안 와요. 대장까지 내려가서 발효될 식이섬유가 애초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지 않고 금방 배가 꺼지는 음식이 있고, 적게 먹어도 확실하게 배가 부른 음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식이섬유의 힘이에요. 다섯 번째는 조금 다른 종류의 식욕이에요. 지금까지 주로 얘기한 그렐린, 렙틴은 실제로 배고픈 느낌을 주면서 식욕을 일으키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배고픈 느낌도 주지 않으면서 순수하게 식욕만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 배고픈 느낌을 주면서 생기는 식욕을 항상성 식욕이라고 하고요, 배고픈 느낌을 주지도 않으면서 생기는 식욕을 쾌락적 식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둘은 심지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해요.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받느냐면요, 배고파서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럴 때 이왕이면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이게 바로 항상성 식욕이 쾌락적 식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배가 고프지 않아도 땡기는 음식을 자주 먹다 보면 나중에는 예전만큼 먹어도 배부른 느낌이 잘 안 오게 돼요. 이게 쾌락적 식욕이 항상성 식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에요. 그럼 쾌락적 식욕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선 처음에는 학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뇌가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 음식을 보거나 냄새를 맡기만 해도 쾌락적 식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습이 되는 음식은 주로 단짠, 달고 짠 음식, 그리고 지방이 많은 음식이에요. 우리가 잘 땡겨하는 음식들이죠. 그런데 이 음식들을 땡긴다고 계속 먹으면 반복 학습으로 회로 자체가 강화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많이 먹고 싶게 되고 웬만해서는 성에 안 차게 되는 거죠. 이 패턴 어디선가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도파민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럼 이 도파민 분비로 발생되는 쾌락적 식욕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까요? 견물생심이라고, 쾌락적 식욕은 그 음식을 보거나 냄새를 맡기만 해도 발생하니까 과자, 빵, 배달앱, 먹방 등을 아예 눈에 보이지 않게 치워버려야 해요. 그리고 최대한 항상성 식욕을 관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성 식욕이 쾌락적 식욕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결국 앞서 나온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식이섬유 섭취가 도움이 돼요. 눈치채셨겠지만 수면, 스트레스, 식습관, 식이섬유, 쾌락적 식욕까지 이 신호들은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요. 수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할 수 없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지 못하면 다시 수면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결과로 식욕이 조절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식욕을 성공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결국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자리 잡혀야 돼요. 우리 남성분들 군대 다녀오시면 뚱뚱한 사람은 살 빠져서 나오고 깡마른 사람은 살쪄서 나온다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대에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려 볼게요. 어떻게 하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자리 잡아서 식욕을 조절할 수 있을까? 첫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수면은 규칙적인 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자율신경을 우선 안정화시켜 주세요. 둘째, 운동과 취미생활 등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세요. 스트레스는 식욕을 촉진시킵니다. 그런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만 놔도 스트레스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셋째,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우리 몸이 식사 시간을 학습해서 식욕이 널뛰지 않게 해주세요. 넷째, 식이섬유로 식사를 시작하세요. 포만감을 잘 느끼게 해줍니다. 다섯째, 과자, 빵, 배달앱, 먹방 등을 아예 눈에 보이지 않게 치워버리세요. 그래야 쾌락적 식욕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다 지킬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어려우시다면 딱 하나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식욕이 잘 잡힐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면 식욕을 조절할 수 있을지, 식욕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드려 봤는데요. 중요한 건 식욕이 안 잡히는 게 단순한 의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안다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원장 조성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